여기서 이제 김영남 전 오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요 손가락 요거거든요. 아유, 그 얘기 뭐 여러 번 했는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왕자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예, 했는데 예, 곧 전에는 예. 아니 이게 정말 주술적인 의미로 쓸 거면 예. 이 까만색 무슨 유성펜으로 쓰질 않고 왜 우리가 부적 아, 이나 이런 거 쓸 때 빨간 쓰는 펜 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 빨간 예, 색깔 예, 나는 예. 거. 그거로 쓰지 않았겠느냐. 뭐 거기까지 이제 디펜스죠. 근데 아니 그게 새벽에 쓴 게 왜 저녁까지 안 지워졌냐. 예, 그렇게 물어봤죠. 어. 그랬더니 답변이 그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안 손바닥을 안 씻었으니까 안 지워진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네. 저 스스로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돼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손바닥 안 씻고 뭐 손가락 손가락으로 위주로 씻나 보다. 씻은 것 같아요. 뭐 이랬죠. 뭐.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네. 조금 자괴감이 들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혹시? 들었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그 왕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당시 캠프에 있던 몇몇은 좀 술렁술렁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이게 뭐냐. 음. 그래서 야 우리가 음. 모르는 후보의 다른 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때 이제 소위 그 무신과 관련한 논란의 초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아니 뭐 그냥 재미삼아 무슨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정도가 약간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예. 캠프 내에서도 그런 이제 생각 약간 술렁술렁했죠. 예.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렇죠. 캠프에서 뭐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원래는 왕자는 언급하지 말라는 게 캠프 지침이었어요. 그 되도록 당시에는? 왕자와 관련해서는 언급 언급하지 자체를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실은 이제 최전방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열심히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자기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더니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이제 지역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박문규 전 네. 산자부 장관의 손을 이제 뭐 손을 들어줬다고까지 그때는 손 들어준 건 아니죠. 소개를 한 거죠 불러가지고. 뭐 근데- 매한가지인데. 예, 예. 본인은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 행사에.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뭐 이게 당이 원칙 없이 흘러가는구나. 이게 그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은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정치를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 기존 룰을 깨고 있는구나.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도 있지만 그 예. 배후에는 이철규 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다 기획이나 이런 거 짠 거는 이철규 의원이니까. 근데 예. 뭐 그렇게 썩 상식적이거나 뭐 그렇게 썩 그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이 그 전부터 뭐 쭉 망가지는 거는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좀 상식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런 게 가장 큰 불만이죠. 뭐 그리고 뭐 플러스 공천이지 오로지 뭐 공천 때문에 당을 나왔다 그건 아니고 뭐 1년 9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에 보여줬던 각종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게 제일 컸던 것이고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 쪽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때도 갈등은 있었겠네요. 그럼 마음속으로. 아니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는 저는 별로 소위 그렇게 그 담장이를 걷는 기분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디펜스 하는데 열심히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이게 정도를 항상 보면 넘어섰다. 선을 넘어 하는 항상. 게 네. 항상 선을 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에 엑스포 투표 결과가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나왔죠. 119대 29라는 예, 정말 예. 충격적인 결과가 참담하죠, 나왔어요. 참담해. 예, 그 정도 되면 예. 예. 비록 잡혀 있었지만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취소했어야죠. 아니면 네덜란드에 양해를 구해서
좀 6개월이고 뭐 내년 하반기쯤으로 옮기자. 예, 예. 그리고 옮겼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무리하게 가더라고요. 그냥 가요. 맞아요. 가서 또 음. 국민적인 음. 지탄을 받고 사실은 이번 달에 금년 예. 1월 달에 터키 국빈 방문인가 뭐 하여튼 순방 계획이 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까지는 갔다 오더니 그거는 슬그머니 취소하더라고. 근데 총선 전까지 그러면 순방이 없을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가긴 할 또 거다. 나가는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순방을 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대담 형태로 유감 표명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쏘리 하고 이제 쏘리하고 갔다 오지 않을까? 소리하고 갔다 와. 그냥 또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만 여당 소속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건 왜 이러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정부는 내 처음 본다 정말. 네. 이런 면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인사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됐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양두구육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근데 그럼 김영남 의원도 예전에 대선 캠프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때는 예. 다들 뭐 아주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도 물론 예. 있겠죠. 예.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 뭐 이런저런 좀 결점도 보이고 이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네. 근데 그래도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는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아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때 그 윤석열 후보를 찍은 많은 국민들에게 주는 이재명 후보의 공포감은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왜냐하면 9월인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몇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욕설 논란도 있었고 이런저런 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보다는 그러니까 이른바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이거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다 그런 생각들은 갖고 그 있었죠. 당시에. 근데 이제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 생활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2년 넘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이 정도 수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들어간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그리고 백현동 뭐 그리고 뭐 법카 뭐 온갖 것들을 다 털고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사를 했으면 뭔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라든지 물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뭐 김용이나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최정점과는 말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도 저게 과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 이른바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 구조를 짜주지 않으면 저런 사업이 과연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네.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히 많은데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하나 좀 문제점으로 짚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오래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 없잖아요. 아무리 큰 사건, 예. 아무리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도 사실은 3개월,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요. 6개월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아요. 질질질 끌다가 법카도 그렇잖아요. 예. 아니 맞아요. 그걸
법화 사용 내역 보고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정말 석 달은커녕 한 달도 안 걸릴 수사인데 빨리 결론 내고 기소할 건 기소하고 불기소할 건 불기소를 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 그러니까 그 전하고 제일 차이점이 많은 게 예. 시간을 끈다는 시간을 거예요. 끈다. 예. 음. 그거는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렇죠.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저건 말도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반대로 그건 또 시간을 끄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무한정 끌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결론 안 내리고. 아니 결론을 내던지 그러면 차라리 어? 그냥 깔끔하게 혐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혐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던지 그러면 뭐 다시 항고나 무슨 절차를 통해서 다른 고등검찰청에 있는 다른 검사가 들여다볼 기회를 주던지 이건 결론도 안 내고 시간을 끄니까 그거 자체는 매우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 예. 그럼 결국 시간 끄는 거는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면 무혐의 처리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서 무슨 뭐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예. 봐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받는 게 마땅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